예, 월요일장 개장하고 2시간 좀 더 흘렀네요. 11시 17분 지나고 있는데요. 민재기 역발상 투자 시장의 중심 잡고 전략 세웁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사실은 종목 테마만 잘 잡으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장인데 너무 이게 슬림하니까 그렇죠. 네네네. 변동성도 커서 어렵고요. 미국 보기도 정신없는데 지금 뭐 유로, 프랑스 주가 빠지는 것까지 지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대외 변수를 체크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한 87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코스닥은 매도에서 순매수로 다행히 좀 돌아서긴 했는데 어쨌든 뭐 주 초반에 지금 몇 가지의 또 상황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찾으면서 증시도 이제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구간이었는데 먼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가하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의 흐름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오렌지 색깔이 미국의 WTI고 하얀색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인데 거의 같이 움직이죠. 네, 유가 올라가면 수익률도 올라갔다가 유가 좀 안정을 찾으면 국채 금리도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도 전반적으로 두 지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CPI랑 PPI도 잘 나오면서 네, 뭐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다음 페이지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미국 증시는 양호한 그러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아니라 이제 유럽 쪽에서 약간 이슈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그래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오렌지 색깔의 그래프가 위로 조금 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프랑스란 나라와 좀 유럽 내에서도 좀 경제가 탄탄한 독일과의 관계를 이제 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위로 튈수록 프랑스가 뭔가 조금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예, 독일 대비해서. 근데 과거에 뭐 이슈가 있었던 구간들을 보면 한 60bp 후반부터 80bp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프랑스에서 약간 이제 정치적인 불안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위로 이제 스프레드가 조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좀 해외 관련된 지표로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프랑스만의 얘기는 아니고 유럽에서 이제 우파가 약진하기 때문인데 프랑스가 뭐 조기 총선을 한다고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좀 놓여지는 흐름이고요.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조금 유럽 증시 불안하고 그러면 이제 달러는 강세로 가는 건가요? 유로가 약세로 가면? 그렇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유럽에 있는 지역 통화가 유로하고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약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부도 위험이 조금 높아지는 나라들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프랑스의 주식시장이 최근에 유럽 증시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연초 이후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하얀색이 프랑스거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독일, 위에 빨간색이 영국인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수익률을 다 되돌려가지고 마이너스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 위험은 올라가고 주식 시장은 다시 또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환율과 외국인 수급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이제 달러 인덱스의 구성 현황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게 유로화랑 엔화, 파운드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러 인덱스를 많이 이제 좀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중을? 근데 이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우리나라 원화는 이제 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달러는 이렇게 104에 있다가 105.75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6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나마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거든요. 지난달에 5월달에 많이 팔았다가 6월 들어와서는 사고를 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1조 4천억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환율이 좀 변동성이 심해지면 다시 좀 외국인 수급이 주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1,380원 정도
전후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뭐 해외 대외 변수에 따라서 혹시라도 뭐 1,400원 가깝게 위로 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면 대형주들 수급에는 좀 부정적이고 예. 지수가 좀 움직이는 답답한 그러한 흐름이 됐으니까 이번 주에는 뭐 유럽의 프랑스와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과 함께 환율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이 좀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야, 나비 효과가 정말 영향이 장난 아니네요. 2월 6일부터 9일까지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거든요. 유럽 의회 선거에 우파의 약진이 프랑스의 불안, 유로화 약세, 달러 강세, 그렇죠. 원화 약세, 외국인 매도, 삼성전자가 또 네.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 결국은 연결돼서 그죠. 네네. 우려가 다 오는 상황인데 그럼 반도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사실은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 때문에 삼성전자는 오늘 1% 하락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또 하이닉스의 밸류체인들이 또 올라옵니다. 네. 네. 반도체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뭐 만약에 반도체 시황이 안 좋은 거면 사실 하이닉스도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소부장들도 재미가 없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도체 쪽에 지금 업황의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HBM이라는 것 쪽에 많이 포커싱이 돼 있긴 한데 원래 이들이 많은 뭐 HBM이 있기 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D램, 낸드 같은 이런 레거시 반도체 쪽을 이제 하고 있는 쪽이죠. 네. 거기가 여전히 많은 포지션과 또 이익 측면에서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들 실적에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D램과 낸드 쪽의 분위기가 지금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들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범용 메모리는 HBM 같은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이제 뭐 D램과 낸드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커머더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들이 하반기로 가고 특히 내년으로 갈수록 좀 부족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지금 메모리 3사들이 HBM의 캐파를 많이 할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레거시 쪽에 지금 공급 부족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램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낸드도 지금 가동률 올라가면서 낸드 가격도 추가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전체 D램 생산량이 이 빨간색 그래프라고 봤을 때 HBM 쪽으로 너무 많은 비중이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범용 D램의 생산량은 하반기로 갈수록 HBM도 메모리니까 그렇죠.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탁 살아난다면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게 애플이 이번에 이제 AI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 고사양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이걸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교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애플의 시가총액을 지금 요즘 끌어올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슈가 되고 거기에다가 고성능 또 메모리의 탑재량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솔리다임이라는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죠. 아픈 손가락인데. 네, 아픈 손가락인데, 이건 뭐 다시 백조로 지금 다시 그러니까, 탈바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그렇고, 훨씬 더 HDD보다 이걸 썼을 때 좋다. 그래서 낸드가 이쪽을 교체 SSD가 대체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쪽이 만약에 이렇게 업황이 살아나고 좋아지면 결국에는 증설이나 투자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고다층으로 많이 쌓아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가 공정이 수직으로 깊게 이제 파는 이 시가 공정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부장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서서히 이제 바람의 방향이 좀 좋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요거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건식 식각 중에서는 이제 플라즈마를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막 때려서 깎아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웨이퍼를 고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리콘 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실리콘 링이 이제 웨이퍼를 지지해 주고 고정해 주고 있는데
플라즈마로 계속 때리게 되면 그 부분도 소모성이기 때문에 마모가 되고 교체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교체 주기를 길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그 정도까지 이 식각 공정의 소모성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가동률 올라오고 이쪽을 증설하게 되면 이 소모성 부품과 관련된 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결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나? 대표적으로 이 식각 장비를 가장 잘하는 회사는 미국의 랩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고 그쪽으로 특화돼서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TCK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실리콘 링,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업황이 안 좋았죠. 메모리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TCK도 매출액이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급이 지난주부터 뭔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프가 지금 위로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업황이 안 좋아서 실적은 안 좋은 그림이었는데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이 낸드 쪽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수급은 먼저 이들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까지도 지금 같이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링을 만드는 업체들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해 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플러스 수익률이 조금씩 바뀌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들은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계속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기본 로직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이제 노광, 빛을 쐬고요. 그다음에 식각 잘라내고 그다음에 증착하고 이런 게 이제 핵심 과정이거든요. 네. 오늘 그 가운데 이제 식각 쪽 얘기하면서 TCK하고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주목해 보자고 얘기하셨어요. 민재기업 발상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